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19세기 정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권리? 아니면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오늘 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 밀이 살던 19세기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독재자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민의 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렇기에 독재로부터 그리고 권력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밀은 자유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권력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는 권력자의 억압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라고 밀은 생각합니다. 맹목적이고 무논리적인 억압은 개인의 개별성을 파괴한다고 밀은 생각하죠.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이외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는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소수 혹은 여론을 등에 업은 다수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밀은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의 침해에 관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해악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 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 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왜 자유와 개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공리주의자로서 밀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로 자유를 보장해야 개인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타고난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관찰하기 위해 눈을 써야 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이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하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런저런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결정하고 나면 자신의 신중한 선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와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사람이 모두 갖추어야 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각자 행동을 스스로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서 커진다. 자발적으로 현실 문제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개별성의 보장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유가 보장될 때라야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들, 고통을 느끼게 되는 상황, 이런 문제들을 지각하는 육체적, 정신적 작용은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그러므로 각자의 경우에 맞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없다. 밀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여러 영역 중에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억압하고자 하는 주장에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억압을 통해 보호하려는 주장이 진리일지라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그 배경과 진위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밀은 그 예로 박쥐화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과 교리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함의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고 그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양립하는 주장이 각각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밀은 자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해악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어디부터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생각 혹은 행동일까요? 해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관해서 또 다른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줘야 할까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논리적인 비약, 여기에 더해 악의적인 왜곡과 혐오 표현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들을 인터넷상에서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까지 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보장해줘야 하는 걸까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혐오 표현과 증오 발언은 누군가에게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